그러시면 제가 좀 이제 방향을 좀 바꿔서 좀 여쭤볼게요. 이제 PD라는 건 아무리 뭐라도 전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창조적인 행동을 계속 하시는 그런 이름 자체가 좀 프로듀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 하시는 거잖아요. 네. 트렌드라는 것은 또 계속 변하고 그럼 역량이나 이런 것들도 개발하셔야 될 테고 그럼 그럴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이시거나 관심을 갖고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하시고 PD로서의 역량을 키우려고 관심을 기울이시는지 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역량이라고 말하니까 되게 거창한데 PD로서 그 항상 업데이트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제일 신경 쓰는 거는 이제 뭐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꼰대가 되지 않도록 되게 노력하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들었던 음악이 최고란 말이에요. 자기가 어린 시절에 들었던 음악이 최고고 야 요즘 음악은 진짜 음악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도 물론 그런 마음이 없진 않지만 지금 나오는 음악들이라든지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음악들을 좀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좀 뭐랄까 적어도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이제 초딩, 중딩들하고 내가 어느 정도 교감을 할 수 있어야 내가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팁 좀 주시죠. 어떻게 하면 좀 그걸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견디는 게 좀 생각보다 쉽지가 않던데요. 아이 마흔에 제가 이제 덕질을 해봤잖아요. 네. 덕질을 한다는 게 되게 생각보다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그 덕질하는 애들은 사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우리 NCT 오빠, 뭐 세븐틴 오빠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한 그 친구들하고 같은 줄에 서서 오프라고 하거든요. 같이 가서 이렇게 같이 보고 있으면 얘네들이 하는 대화들이 들리잖아요. 그런 대화들을 듣고 내가 이해할 수만 있어도 내가 꼰대가 안 되겠구나. 그럼 덕질이 어떻게 보면 그런 지름길이네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어디였지? 제가 어디 인터넷에 본 글 중에 죽기 전에 해봐야 할 뭐 100가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뮤직뱅크 출근길 한번 가보기 이런 게 있었어요. 뮤직뱅크 출근길이라는 거 모르시죠? 네, 모릅니다. 이제 코로나 시전 전인데 이제 뮤직뱅크는 보통 아침 7시에 뮤직뱅크에 그날 나오는 금요일이거든요. 뮤직뱅크가 유명한 이유는 출근길이라고 해가지고 그 KBS 입구부터 그 뮤직뱅크 대기실까지 들어가는 한 100m 정도의 길이 있는데 이 길을 양쪽에 덕후들이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요? 쭉 있고 그 귀여워. 가운데 길을 그 런웨이처럼 하나하나 가수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러블리즈가 지나가고 그다음에 여자친구가 지나가고 세븐틴이 지나가고 카메라 플래시가 다다다다 터지죠. 그러면서 이제 부르죠. K야 이렇게 부르고 이제 뭐 지금 뭐 다른 팀이면 뭐 누구야 뭐 차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돌아볼 때 그 아티스트들 그 가수들의 얼굴 그걸 보는 어떤 그 즐거움. 꼭 내 가수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이 젊은 친구들이 저 가수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열정. 내가 저 사람들 열정만큼도 없으면서 라디오 PD를 한다? 이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저 한번 했었어요. 한번 보러 가가지고. 한 번은 러블리즈가 제가 밤 프로를 하는데 아침 10시 프로그램에 SBS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9시에 출근해야 되잖아요. 보통 2시에 출근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힘들다고 안 가면 여기 팬들은 사실 뭐 새벽부터 와가지고 진짜 직장인들도 그 아침 7시에 그걸 보고 출근했다가 다시 퇴근길이 또 있어요. 퇴근길에 또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저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나는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우리 직장이 방송국이라서 그냥 오는 친구들을 보는 게 난 너무 이렇게 뭐랄까 너무 내가 어드밴티지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누군가를 한번 좋아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물론 이걸 누군가를 강제로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다 덕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이제 저는 좋아하게 됐는데 그런 식의 꼭 이게 아이돌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뭐 일들이 생기면 야구랄지 야구도 재밌잖아요. 그 뭐야 프로 야구도 이제 플레이오프 같은 거 가면은 4시나 3시에 이제 그 표파는 데가 열리면 전날부터 이제 그 텐트를 치고 있잖아요. 항상 야구 보러 가면 일찍 와요. 와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전에 도착해서 야구장의 분위기를 느낍니다. 사람들 구경하는 게 너무 미리 와서 치킨 사놓고 분위기 느끼고 먼저 와서 사람들 이제 연인들끼리 와가지고 그 뭐 유니폼 입고 지나가는 것도 좀 보고 이런 게 너무 좋아요. 그게 바로 유능한 PD들이 사회의 트렌드를 익히는 방식인가 보네요. 저는 사실 오늘 그 라디오 PD를 모셔서 라디오 연출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어떻게 보면 삶을 어떻게 재밌게 살아가느냐 그런 자세도 좀 배우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거창할 일이 있나요? 이렇게 정리를 하죠. 우리 게스트 띄워줘야 되니까. 띄우는 김에 좀 더 이제 라디오 PD의 면을 좀 더 세워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음악 PD니까 이제 봄도 오고 했는데 추천곡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약간 그 가오 잡는 느낌으로 뭐 하버드 선정 도서 100선 이런 느낌으로 가오곡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그냥 유철민 개인으로서 자연인으로서 내가 좋아하는 곡 아니면 요즘 내가 꽂힌 곡 뭐든지
추천. 오히려 저보다 훨씬 더 청취자들이 그 봄에 맞는 곡들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유명한 곡들은 이제 빼고 네. 유명한 곡들은 워낙 많이 아시고 뭐 멜론 DJ 가서 봄 분위기 나는 곡, 뭐 인기곡 200 리스트 이런 거 보시면 정말 저도 모르는 곡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데서 좀 들어보시고 제가 오늘 추천하고 싶은 곡은 최근에 가오곡인데 받아적으로 팬 꺼냈어요. 가오곡입니다. 네. 크루앙빈이라는 그룹이 크루앙빈. 있어요. 네네. 크루앙빈이라는 텍사스 3인조 밴드가 있는데 이 태국어로 비행기란 뜻입니다. 비행기란 뜻인데 아니 태국 밴드입니까? 텍사스 밴드예요. 텍사스 네. 밴드인데 텍사스 이 양반들이 네. 이제 약간 에스닉한 것들을 좋아해요. 네. 뭐 중동, 네. 그다음에 뭐 태국, 약간 이런 것들 에스닉한 느낌을 좋아해가지고 이 결성 당시에서도 이 밴드 멤버 중에 한 명이 네. 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네. 당시에 태국어 중에 크루앙빈이라는 말이 자체가 너무 뭐랄까 어감도 되게 좋고 뜻도 비행기라는 뜻이 자기 어떤 음악에 얼맞을 것 같아 해서 크루앙빈이라는 밴드를 2010년쯤에 결성을 했는데요. 요즘에 카시나라든지 신발 같은 거 이제 파는 멀티샵 같은 데 가면 네. 그 인도 향 냄새 나는 그 바 같은 거 아세요? 거기다가 이제 향 넣어가지고 하면 이렇게 그 홍대 같은 데 가면 약간 이거 무슨 양 냄새인가 하는 식으로 냄새 나는 게 있어요. 그 향이 나요. 노래에서. 그 향이 나는 거 노래에서 그 향이 느껴진다고요? 저는 그렇게 이제 느껴졌어요. 시적이네. 네. 그 향이 나듯이 되게 진짜 가오 제대로 잡으시네요. 내가 그 노래를 듣고 있으면 약간 내 공기까지도 조금 변화시켜주는 크루앙빈의 네. So We Want to Forget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뮤직비디오까지 같이 보시면 정말 저는 뮤직비디오 보고 울었거든요. 뮤직비디오 내용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밴드 명은 태국이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그 미국인인데 뮤직비디오는 일본이에요. 또 다국적이네요. 네, 그래가지고 뮤직비디오에 보면은 벚꽃이 떨어지는 날 아빠가 딸을 잃은 슬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제 음악인데요. 이 음악을 뮤직비디오랑 같이 보시면 정말 마음속에 약간 자기 감정을 좀 자극하는 어떤 것들이 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갖고 꼭 네. 한번 들어보시라고 저는 텍사스 3인조 밴드 싶어요. 크루앙빈의 So We Want to Forget. 네. 네, 우리는 잊지 않기로 해. 네. 우리 잊지 않기로에 맞네요. 네. 자, 그리고 제가 라디오 종종 듣다 보면 네. 라디오 PD들의 선곡 센스에 아주 깜짝 놀라는데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예전에 그 삼성바이오에서 분식회계 사건으로 막 이슈가 시끌벅적할 때는 이 삼성바이오 줄여서 삼바라고 하잖아요. 그때 또 삼바의 여인을 틀어요. 또 이재용 회장이 구속된 날은 이건 또 SBS에서 아름다운 구속 틀고. 아 그래요? 네. 요런 이 약간 아재 개그식의 선곡 센스 이대로 좋습니까? 이 실소가 나오고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런 선곡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뭐랄까 저도 이제 그런 선곡을 즐겨할 때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그런 것들이 진영이 어디가 됐든 그 누군가를 좀 비웃는다거나 뭐 이런 식의 느껴지면은 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요즘에는 원하지 않는데 그 대상이 누가가 됐든 조금, 오케이. 그러면 희화의 의미가 없고 예컨대 그냥 시사 방송에서 노원구의 소식을 다뤘어요. 그럼 이제 노원구의 소식을 쫙 다루고 난 다음에 알리시아 키스의 노원 틀고 이런 거예요. 듣는 사람이 그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실수가 터지면서 동시에 황당하다고요. 네. 그런 건 괜찮은 것 그런 건 같은데 괜찮습니까? 누군가를 매기거나 네. 누군가를 희화화하기 위해서 틀었을 때 저는 그 음악을 갖고 있는 소유자에게 예를 네. 들어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 공격하는 걸로 그쵸. 그 사람이 이상하게. 이용되거나 이런 거에 내 원곡자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 어떻게 보면은 뭘 그거 가지고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해라고 이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피해가 안 주는 선곡이 있고 그 선곡이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좀 불편하면 저는 조금 안 하는 스타일. 조롱의 의미로 쓰이는 거는 좋지 않다. 네. 네. 좀- 자, 다시 태어나도 라디오 PD 한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이유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잠깐 쉬는 시간에 우리 변호사님께 말씀드렸었는데 자기 직업에 대한 사랑, 애정도를 물어볼 때 전 두 가지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할 것이냐? 네 자식에게도 그 직업을 추천할 것이냐? 저는 둘 다 예스예요.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나도 한다고 한 이유는 제가 볼 때 이게 21세기 한량이 아닌가. 네, 21세기 한량이고 이 직업이 만약에 이제 라디오라는 매체가 없어지면 모를까 평생 내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음악을 들으면서 적당하게 밥 벌어먹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라디오 PD는 사실은 TV는 그래요. 내가 항상 순간포착이나 동물농장 같은 거 하면 내가 항상 그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 포항에 지붕을 타는 개가 있다. 그럼 내가 지붕 타는 개 보려면 가야 돼요. 어디 경남에 뭐 파이 100자릿수까지 외우는 애가 있다. 그러면 글로 가야 됩니다. 글로 네. 가야 되지만 라디오에는 내가 이제 오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매일매일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까 첫 번째 질문이 매일매일 루틴하다고 했는데 루틴하면서 좀 다른 것이 매일매일 게스트가 다르고 매주 하는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만약에 보통 이제 한 주에 고정 게스트가 있고 이제 가변 게스트가 있잖아요. 그럼 가변 게스트 매주 달라지는 게스트들. 그러면은 이번 주에 예를 들어 뭐 배두나 씨가 온다. 그럼 저도 월요일부터 설레는 거예요. 목요일 날 배두나 씨가 오면 너무 궁금하잖아. 저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 거고 우리 프로그램 와가지고 프로그램 들어가기 전에 뒤에서는 어떤 자세로 앉아 있을 거고 들어올 때 어떤 표정으로 들어올 거고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어린 왕자 같네요. 제가요? 네. 남돌은 사실 그렇게까지 설레지 않는데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어서 매일매일 루틴하지만 매일매일 또 새롭고 또 매일매일 그런 일들이 거의 즐겁기 때문에 되게 라디오 PD가 좋고 신인들 보는 것도 또 재밌어요. 왜냐하면 신인들이 막 말은 막 프로그램 많이 하는 사람처럼 막 되게 유창하고 막 청산유수 같이 중간중간 깨알 개그도 하고 있진 않지만 그 친구들이 되게 적당하게 긴장되어 있고 적당하게 뭐랄까 그럼 풋풋함. 풋풋함.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신인 걸그룹이든 남자 아이돌이든 오면 보고 있으면 너무 되게 좋더라고요. 오늘 SBS 파워 FM이죠. 까먹으셨나보네요. 네. 퇴근 시간 다 돼서 SBS 파워 FM의 이준의 영스트리트 연출하는 유철민 PD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면 이제 굉장히 훌륭한 PD라는 걸 알 수 있고 2016년 언니의 라디오로 상까지 받으신 분인데 그런데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종종 나한테는 없는 재능인데 다른 PD한테 있는 재능이나 덕목 중에 저런 거 부럽다. 그런 게 있습니까? 있죠. 어떤 건가요? 제가 아는 선배 중에 한 분은 그 위에 있는 선배가 아무리 어려운 걸 시켜도 내가 할 수 있어요. 바로. 예스맨이네. 예스맨인데 그게 예스맨이 나쁜 뜻의 예스맨이 아니에요. 그거를 시킨 분의 마음을 저기 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어떤 마음도 고치시키는 거야. 난 할 수 있다. 그래갖고 그분은 항상 자기 할 수 있대. 그럼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정말 되게 쉽게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갖고 보통은 정말 좀 아닌 것 같은 거 시키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약간 투덜대는 캐릭터시잖아요. 벌써 그거를 부탁한 사람의 인상이 써지잖아요. 저 새끼 내가 시켰더니 뭐 이렇게 되는데 그 형은 일단은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자기가 다각도로 따져봤을 때 좀 어렵다 그러면 형 이거는 이래서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이렇게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형은 정말 좋은 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의 어떤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그걸 보고 약간 좀 배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PD들 처음에 이제 PD 되면 약간 PD의 고집, 짜세 이런 것도 배우거든요. 기자들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고 짜세. 기자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홀리지 말라고 뭐 경찰서장 방문 발로 차고 들어가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듯이 PD가 임마 고집이 있어야지 네가 고집이 있어야지 네가 휘둘리면 돼 하면서 선배들이 뭐 옛날 자기 선배한테 개겼던 막 그런 일화 같은 걸 막 전설적인 일화 같은 걸 막 얘기하고 하지만 제가 보니까 그런 거보다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조금 어차피 사람 하는 일인데 어려운 일 아닐 때는 본인이 그렇게 좀 즐겁게 모든 일을 좀 즐겁게 편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네, 여러분은 겸손과 친절의 아이콘 유철민 PD와 함께하고 항상 있습니다. 저를 찾아주면 SBS에서 저를 찾아주시면 예를 들어 매니저분들이 피디님 이거 선곡해 줄 수 있을까요? 되죠? 라고 하지만 뭐 안 나올 수 있지만 항상 저는 그럼요 선곡 나왔으면 틀어드려야죠 뭐 이렇게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어떤 아무 대가도 받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틀든 안 틀든 상관이 없어요 저는 저에게. 하지만 신곡 나오면 저는 이제 항상 신곡 나왔다고 하면 네 감사합니다 잘 들어볼게요 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신곡 나온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보겠습니다. 약간 로봇가 틀어준다는 말은 안 해. 하지만 좋네요 라고 말하지만 틀어준다는 말 안 하지만 좋다고 또 피드백도 해주고 틀어줄 때도 있고 안 틀어줄 때도 있고 근데 내가 이제 이거를 뭐 약속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을 위해서. 아무튼 반응은 좋게 해준다. 굉장히 친절하시고 유쾌하게 생각하시고 좋은 쪽으로 모든 걸 좀 만들어가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선 일을 하시는 라디오 PD는 화낼 일이 없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거는 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여태까지. 그럼 그 중에서 가장 나도 재밌었고 가장 보람 있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시면 좀 들어보고 싶어요. 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과거의 프로그램이 나오면 현 DJ에 대한 그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근데 현재 하고 있는 이준의 영스트리트다. 너무 즐겁고 지금 준 씨랑 하는 프로그램은 지금 준 씨 자체가 너무 밝은 어떤 천연의 소년 같은 이미지라서 보고 있으면 저 사람 정말 너무 잘 컸다. 너무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생각. 앞으로 라디오 PD 계속 하실 거잖아요.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이런 프로그램, 이런 사람과 이런 프로그램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거는
가상이라도 좋아요. 예컨대 죽은 뮤지션들 불러와도 되고 뭐 애덤 스미스가 살아난다면 애덤 스미스와 보이지 않는 손 과연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경제 프로그램 해도 좋고 아무튼 원하는 프로그램 이거다. 그럼 되게 많죠. 되게 많은데 이제 좀 살아있는 사람을 범위를 좁혀보자면 네. 이제 K랑 러블리즈 K랑 기승전 러블리즈야. K를 화나게 하는 방송. 어떤 K가 항상 웃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약간 이 사연들로 K를 화나게 하게. 전유성을 웃겨라의 다른 버전이네요. 그래서 전유성을 웃겨라처럼 K를 화나게 해보자.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근데 코너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러블리즈의 K님은 살아있는 성불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성녀. 네. 21세기 한국의 마리아다. 전 세계. 네. 전 세계의 마리아다. 되게 재밌는 친구예요. 재밌는 친구고 항상 한 번도 화난 적을 못 봐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데뷔 7년이 됐는데 네. 그래가지고 한번 그 친구를 화나게 할 만한 어떤 그 답답한 사연들 막 이런 것들 받아가지고 한번 화나게 해봤으면 좋겠다. 네. 아쉽게도 저희가 이게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네, 갑자기 이제 아쉽네요. 라디오 PD의 세계를 얘기를 하다가 네. 러블리즈로 끝나서 약간 아쉬울 텐데 그러네, 아쉽네. 오늘 마지막 출연하신 소감 또 하고 싶었던 얘기 있었는데 못 해본 거 있다면 마무리 인사로 한번 해주시죠. 저도 이제 맨날 이런 거 이제 게스트들 오면 마무리 인사 시키면 네. 되게 쓸데없는 얘기해요. 거의 잘라내거든요, 제가. 그래갖고 제가 오늘 많은 말들 했는데 혹시나 제가 한 말이 누군가에게 혹시나 좀 신뢰가 됐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잘라낼 것 같습니다. 이런 이준영 스트리트 많이 들어주시고 이거 막 뻔하잖아요. 그냥 인사하고 깔끔하게 그냥 여기까지입니다. 인사하고 가는 게 제일 깔끔하더라고요. 끝인가요? 이렇게 끝나나요? 끝입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